다시 한번 박수 칠까요? 아유, 드디어 네. 드디어 10년의 서사가 이렇게 아주 훌륭한 서사로 일단은 라고 하기 좀 그렇고 성과가 나왔습니다. 예, 어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나의 막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일막이 끝났다. 예, 손흥민 선수의 선수 커리어는 얼마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어질 것이고 토트넘의 축구도 계속해서 이어지겠지만 우리와 함께했던, 그러니까 많은 한국 축구 팬들이 바라왔던 손흥민의 메이저 트로피가 하나 달성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약간 그런 거야. 메시가 지금도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지만 뭔가 팬들의 마음속에 월드컵 우승을 하면서 그래 이젠 됐어 그런 느낌처럼 손흥민 선수의 유로파 트로피는 그만큼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아시안컵 결승, 그때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사실 그걸 저지했었죠. 그렇죠. 호주 대표팀 네. 감독으로. 네. 그리고 난 다음 챔스 결승, 리그컵 결승, 그런 결승 무대에서도 결과적으로는 트로피를 따지 못했었던 그 어떤 아픔이 한국 축구 팬들이 몰입하는 순간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줬고, 그거를 클리어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인이 주장으로 트로피를 끌어올리면서 챔스 결승, 유로파 결승을 모두 뛰어본 선수가 됐고, 네. 본인이 직접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 명실상부한 토트넘의 레전드입니다. 그렇죠. 토트넘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해리 케인도 결과적으로는 팀을 떠나서 트로피를 땄고요. 우리가 얘기했던 데스크라인도 이미 해체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손흥민은 토트넘에 남아서 이 유로파리그 타이틀을 땄기 때문에 아마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저희가 쭉 보겠지만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감정에 북받쳐 올랐는지 또 이해가 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북런던 사람은 아닙니다. 아스날과 토트넘이 라이벌지간이라고 합니다만 현지 팬들만큼 현지 팬들이 하기는 힘들죠. 피터 형은 어떻게 되죠? 그분은 현지인이시죠. 근데 저는 그렇진 않기 때문에 손흥민 그리고 토트넘의 우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축하한다. 네. 특히나 손흥민의 트로피는 사실 저랑 주원이 형이 히든풋볼을 시작했었던 게 손흥민 선수의 이적 때문은 아니었어요. 저희도 벌어먹고 살 구석을 만들기 위해서 둘이 방구석에서 히든풋볼을 시작을 했었던 거고, 근데 우연찮게 겹쳤죠. 그렇죠. 15, 16 시즌부터 시작이었으니까. 그리고 유튜브를 성공시킨 거 손흥민 선수의 지분이 99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마지막이 아니죠. 근데 마지막 같은 느낌이야. 네. 어떤 건지 아마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이 트로피를 땀으로 인해서 저도 뭔가 와 이렇게 해내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진짜. 이렇게 정말 해내는구나. 네. 그는 타고난 천재이며 대단한 커리어를 쌓아온 정말 최상위권에 있는 선수지만 안 될 것 같았었던 그걸 따는 거 보니까 아마 저는 이걸 보고 저희가 아마 내일 주원 형이 오랫동안 진행한 술방 하이라이트가 올라갈 거예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많은 분들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안 될 것 같았었던 그 어떤 과업을 손흥민이 달성한 거 보니까 왠지 내일도 풀리지 않을까? 어려운 기운을 얻어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뭔가 나이로는 저보다 동생이지만 손흥민 선수 덕에 저희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왔었던 사람으로 뭔가 뿌듯하고 이런 표현이 안 맞지만 대견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쵸. 네. 우리 바라보는 우리도 이제 이런 느낌인데 손흥민 선수는 얼마나 그 우승에 대한 간절함이 컸을 것이며 얼마나 이번 결승을 좀 조마조마하면서 준비했을지 네. 참 가늠조차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손흥민 선수의 간정을 조금이나마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압박감을 느꼈고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 7일 내내 매일 동안 이 경기만 꿈꿨다. 특히 우리는 알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발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죠. 최근에 리그 경기들을 이제 네. 제한된 출전 시간 네. 동안 소화하면서 어떻게든 결승을 위한 몸 상태를 만들려고 애를 썼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부상을 안고 또 그걸 회복하고 감각을 끌어올리는 동안 손흥민 선수의 마음이 어땠을지. 근데 그런 모든 그간의 마음고생이 우승이라는 결실로 이어졌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좀 박수를 치고 싶고 이제 편히 쉴 수 있다.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보니까 그냥 저도 괜히 좀 뿌듯해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 보이시나요? 정말 놀라운 기분이다. 오늘 꿈이 이루어진 날이다. 네. 솔직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당연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올지 모르겠어요. 이런 종류의. 네. 근데 대리만족하는 느낌이라 굉장히 좋아요. 그쵸?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작권 때문에 그 영상을 그대로 쓸 수는 없지만 아마 굉장히 많은 토트넘을 보셨던
축구를 보셨던 그리고 손흥민을 따라왔던 그 팬분들이 그 영상을 거의 무한반복에 가깝게 돌리시면서 그 감정을 공유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 팬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손흥민 선수가 따로 남겼습니다. 한국인이라는 게 매우 자랑스럽다. 한국 팬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들은 새벽 4시였는데도 저를 미친 듯이 응원해 주셨다. 맞아요. 저희 4시였죠. 맞아요. 네. 네. 우리가 해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것을 하고 싶었고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절대 잊지 못할 특별한 일을 해냈다. 네. 정말 특별한 순간이고 정말 서로를 축하하자. 이런 이야기를 또 손흥민 선수가 마음껏 남겼습니다. 사실 이거는 글도 글인데 영상을 보면요. 맞아요. 그냥 말하는 내내 네. 그 벅차오르는 손흥민 선수의 그 감정과 톤이 진짜 제대로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런 감정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팀에 대한 칭찬도 하고 단 한 번도 우리가 우승할 거라는 걸 의심한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주장이 뭐 제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선수들은 정말 존중심 있고 친절했다. 제 뒤에서 저를 지지해주는 이렇게 놀라운 그룹이 있다는 것은 행운이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순간에도 손흥민 선수가 되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요. 네. 너무 놀라웠어요. 대단해요. 근데 그런 겸손한 손흥민 선수마저도 딱 한마디 했었죠. 나를 오늘만큼은 전설이라고 부르겠다. 오늘만큼은 난 레전드다. 대신 오늘만이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17년 동안 토트넘이 아무도 우승을 하지 못했었다. 토트넘에 있었던 그 누구도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그래도 우승을 했다. 네. 그래서 나는 오늘만큼은 내가 전설이라고 하고 이 순간을 즐기겠다. 늘 꿈꾸던 순간을 이룬 날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토트넘은 이제는 규모가 굉장히 커진 클럽입니다. 네. 런던에 6만석이 넘는 대형 구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는 대단한 구단임에도 불구하고 트로피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큰 클럽이었어요. 문턱에서 좌절한 적도 있었고 뭔가 운대가 안 맞는 순간들도 있었는데 그거를 따낸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 토트넘 구단 역사상 트로피를 따낸 주장 12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야 얘기하지만 그가 토전드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기록이 증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이 있죠. 새 홈경기장 첫 골의 주인공. 그럼요.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진짜. 뭐 이달의 선수상 네. 그리고 토트넘 런던에서 또 수상하는 것들 푸스카스 득점왕 그리고 유로파 리그 타이틀까지 네. 유럽 대항전 타이틀이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그리고 메이저 트로피가 제가 봤었던 후안데 라모스 감독의 리그컵 이후에 17년 만의 트로피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트로피가 귀한지를 저도 모르는 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 당연히 맞고 충분히 즐겨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팬들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흥민은 그간에 있었던 토트넘에 정말 유능했던 선수들, 해리케인을 포함해서 팬들에게는 그들보다도 손흥민이 더 특별한 선수로 남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 우리 이전에 잠깐 얘기했던 리그 2위 대 뭐 리그 2위 34강 대 뭐 16, 17위 대 유로파 우승 이걸 비교할 때 뭔가 팬들이 바라는 어떤 감정, 느끼는 감정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120년 만에 메이저 첫 우승이 그랬던 것처럼 우승에 대한 갈망이 깊은 팀에게는 맞아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트로피 하나가 가져다주는 소중함이 그럼요.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딱 지금 부합했던 팀이 토트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토트넘이라는 구단의 지금의 상황은 설사 이 유로파리그를 땄기 때문에 리그 성적과 상관없이 이 시즌은 무조건 성공 시즌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물론 해리케인 정말 대단한 선수고 추후에 케인이 그 벌어다준 숫자 골수와 잉글랜드 선수라는 그 상징성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번 우승으로 무조건 넘었다. 그렇게 얘기는 어려워요. 힘들죠. 네. 하지만 팬들에게 뭔가 감정적으로 기억에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손흥민은 정말 뭐 누구보다 무조건 이런 걸 떠나서 정말 특별한 존재를 그럼요. 남긴 할 것이다. 그 얘기는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아마 꽤 많은 분들이 그 인터뷰를 보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셨을 거라고 봐요. 손흥민 선수가 좀 울먹이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노윤주 아나운서와 인터뷰에서 네. 한 고를 봤는데 더 저도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더 많이 알 거예요. 어떤 여러 가지 그 본인을 바라보는 여론이 있는지. 스타 선수는 저는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시기 질투를 하는 그것들을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것들을 인지하고 이 부담감 속에서 커리어를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를 입 바깥으로 꺼내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한 건 본인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스트레스나 압박이 대단히 심했을 것이다. 그쵸.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승을 통해서 네. 손흥민 선수도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 이제 훌훌 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더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네. 네. 충분히 많은 또 팬들의 응원이 있다는 그럼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외에 또 토트넘 선수들 혹은 감독의 인터뷰까지 있는데 포스테코글루의 인터뷰를 먼저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텍 감독의 인터뷰 중에 사실 많은 분들이 토트넘의 축구로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인터뷰 하나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번에 우주로 퍼수한 거 와 대단한데 계속 있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지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지금 기쁜 마음에 네. 길게 토트넘과 네.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종류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거 관련돼서는 추후에 뉴스가 나올 거고 저희도 당연히 그걸 팔로우를 할 겁니다. 왜냐면 그건 중요한 일이긴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으로서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어. 일단 우승의 기쁨은 즐기고 이후에 어떤 이 논조대로 보도가 네.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나오는 인터뷰의 어떤 뉘앙스만 가지고도 알 수 없다. 그렇죠. 인터뷰의 뉘앙스는 딱 이랬어요. 이 팀의 이 우승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트로피를 들지 못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악순환을 끊기가 더 어려워지는데 클럽의 모든 사람들이 이전에 이런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 부담감을 떨쳐내기 전까지는 그 기분이 어떤지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포스테코글루는 스스로 두 번째 시즌에 어떻게든 우승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는 걸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성과를 통해서 증명을 해낸 거죠. 조금 쪼크를 하더라고요. 네. 보통 나는 트로피를 따냈다 해서 모두다로 바꾸면서 참 대단한 게 결국은 그 말을 지켰습니다. 진짜 해냈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성과를 결국 보여줬죠. 사실 그거 안 되는 순간 허세 떨고 있네 이렇게 되는 네. 거야. 근데 그게 어쨌든 됐어요. 확실하게 해냈죠. 그것도 17년 동안의 트로피에 대한 네. 갈망을 했던 팀에서. 사실 우리가 이 결승에서 우승을 한 순간 경기 내용에 대한 게 조금 퇴색이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하진 않겠습니다만 단소를 넣으면서 마지막에 지켰죠. 지키는 네. 이 선택은 그리고 유로파리그에서 이 포스텍의 선택은 리그와는 계속해서 달랐거든요. 프랑크푸르트 전부터 저는 그런 선택들이 계속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합리적으로 혹은 필요에 의해서 내려앉는. 네. 그 단소 넣어서 백파이브. 리그 때 사실 정말 보기 힘들었던. 이번 경기 때 라인 참 많이 내렸죠? 맞아요. 사실 이런 운영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리그에서는 아직 그런 모습이 없지만 네. 유로파에서만큼은 정말 코칭 스태프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 의외의 유연함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해냈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하나 짤막하게 했는데 오늘 같은 날이 손흥민의 날이 될 수 있기를 항상 바랬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 특별히 축하를 건네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었고요. 브레넌 존슨의 인터뷰가 저는 좀 와닿더라고요. 지금 너무 행복하고 이게 바로 축구의 전부고 이 팀이 17년 동안 트로피를 따지 못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충분히 본인도 이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팀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신경이 쓰였던 요소다라는 것을 이제 존슨 선수가 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온 이후로 항상 토트넘은 좋은 팀이지만 해내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다. 이 말을 강조하면서 지금의 선수단이 또 이 팀이 특별하게 이 역경을 헤쳐나갔다는 것을 특히 강조해서 존슨 선수가 인터뷰를 해냈습니다. 행운이 따랐다지만 결과적으로 대회 결승골, 우승의 결승골의 주인공은 브레넌 존슨이고요. 네. 존슨은 가격값을 못한다,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받았지만 그 와중에 성장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트로피를 따내는데 1대0 승리의 그 한 골을 만들었기 때문에 브레넌 존슨 이런 얘기 해도 됩니다. 네. 충분히 해도 되죠. 네. 존슨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포스테코글루가 자신의 말을 지켰다. 2년 차에 우승한다고 말했고 해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선수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치. 포스테코글루가 네. 그 약속을 했던 거에 대해서 꼭 이뤄야 되겠다. 의무도 들었을 뿐더러 아마 내부적으로는 포스테코글루의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또 그럼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반더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가 해낸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래서 우리가 해냈다. 2년 차 때 해냈다라는 걸 강조했고 유럽 대항전에서 우리가 정말 잘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낼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비카리오 골키퍼도 좀 기쁨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비카리오 키퍼는 조금 초반에 긴장했나 싶은 순간들이 몇 번 실수가 있었는데 있었죠. 네. 그 이후부터는 본인의 사실 이 선수가 발밑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대단한 세이브로 그거를 뒤집는 스타일인데 뒤에는 그런 세이브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후반에 특히 그 선방들이 중요할 때 특히 추가 시간 때 잘 그죠?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 비카리오도 우리가 해낸 일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진정한 의미의 역사를 썼고 이 선수단이 2025년에 역사를 썼다. 우리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우리가 해냈다. 우리는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손흥민 선수에게 또 토트넘 현지 팬들이 어떤 느낌을 좀 갖는지 제가 유튜브 댓글을 하나 봤어요. 이걸 좀 가져왔는데 이게 좀 와닿더라고요. 다른 선수들은 우승을 위해 다른 클럽으로 떠났지만 손흥민은 남아서 오늘 우승을 차지했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이것이 내가 이 클럽을 사랑하고 손흥민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인 이유다. 라는 댓글을 제가 우연히 해외 유튜브 댓글에서 봤어요. 확 와닿더라고요. 저 말이 제일 와닿지 않나요? 다른 선수들은 우승을 위해 다른 팀으로 떠났지만 손흥민은 남아서 오늘 우승을 차지했다. 제가 그 얘기를 예전부터 그 해외 글귀를 보고 자주 하는 말인데 로열티는 재계약 사인으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팀의 지금 이제 그 아놀드가 생각하시죠? 예.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아스날에도 있었고, 그럼요. 얼마 전 리버풀에도 있었고, 예. 그리고 사실 저도 아스날 팬들은 예전에 앙리가 우승을 위해서 바르셀로나로 떠나고, 그리고 결국 바르셀로나에서 챔피언스 우승을 할 때 박수를 쳐주고 환호했지만 그 안에 뭔지 모를 씁쓸함. 근데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그렇기 때문에 우승을 위해 다른 클럽으로 떠난다는 얘기가 선수 커리어가 여러분 짧아요. 인생을 80년, 90년 산다 쳐. 그 중에서 프로로 딱 뛸 수 있는 건 10에서 15년이에요. 그쵸. 근데 본인이 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저기 보인다? 떠나는 거를 절대 비난하기 어렵습니다. 비판하기도 어렵고. 물론 그 사이에 과정과 인터뷰 때문에 비판받는 거 당연히 팬심에서 그럴 수 있고. 근데 더더욱 그래서 중요한 게 나가는 선수에 대한 비판도 비판인데 남아서 팀을 지키는 선수들에게 찬사를 보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거기에서 트로피를 따내는 선수는 레전드라 칭하는 게 맞다. 그렇죠.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너무 겸손해하지 마시고 그냥 맨날 레전드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만 레전드 아니니까. 그럼요. 예, 맨날 레전드다. 맨날 레전드 그래. 맨날 레전드로 생각해주면 좋겠고 또 토트넘 현지 팬들이 말씀드렸듯 얼마나 특별한 의미로 이번 우승을 통해서 더더욱 손흥민 선수를 기억하게 될지. 그는 재계약 사인의 도장을 찍은 선수고 팀을 떠나지 않고 팀을 위해서 남아준 선수고 그럼요. 실제로 결과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이 우승 얼마나 특별한 우승입니까? 지금 아직도 그 기쁨이 저도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거 잠 못 주무시고 지금 저희가 10시 정도에 이걸 찍고 있는데 영상들 찾아다니면서 인터뷰 다시 보시고 왜냐면 이거 각성도 있는 상태라 잠이 잘 안 와요. 그럼요. 저는 그 마음을 느껴본 지가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저도 되게 예전이지만 기억이 납니다. 우승하셨을 때. 리그 우승했을 때. 그래서 챔결에서 레만 퇴장당하고 그랬을 때 그때도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맨유 팬들의 마음도 좀 이해를 하고 근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를 응원했던 어찌 보면 정말 많은 국민들이 그 연차를 내고 혹은 학교를 가야 하고 근무를 가야 하는데도 새벽에 일어나서 보신 분들이 정말 많았고 그분들의 응원을 손흥민 선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더더욱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발 뻗고 이제 푹 쉬고 최종전 벌어도 돼요. 최종전 중요한 건 첼시예요. 벌어도 돼. 첼시 노팅엄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편안하게 그리고 즐겁게 레전드인 토트넘에서의 이 시간들을 더더욱 즐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